대구시의회는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마련한 4인 선거구안을 폐기하고 모두 2인 선거구로 쪼갰습니다. 정치적 다양성을 포기하고 기초의회를 싹쓸이하겠다는 계산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별 전략을 짚어보는 순서, 오늘은 류성걸 바른미래당 대구시당 위원장과 함께합니다. 대구 상공회의소는 의원총회를 열어 이재하 삼보모터스 회장을 제23대 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검찰이 박인규 대구은행장의 비자금 사용 의혹과 채용 비리를 동시에 수사하고 있지만 수사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입니다. 그동안 몇 차례 보도해드렸던 기초의원 4인 선거구, 대구는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결국 무산됐습니다. 대구시 의회를 장악한 자유한국당 의원 전원이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네, 4인 선거구는 풀뿌리 지방정치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는 주장이 많았지만 한국당이 기초의회까지 싹쓸이하기 위해 정략적으로 쪼갠 겁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기초의회 선거구는 한 선거구에서 2명을 뽑는 2인 선거구가 30개, 3명 뽑는 3인 선거구가 14개입니다.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4인 선거구 6곳을 만들라고 제안했습니다. 한 정당이 싹쓸이하기보다는 다양한 목소리가 기초의원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권고였습니다. 대구시의회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모두가 이 안을 반대하고 4인 선거구를 모두 2인 선거구로 다시 쪼개는 수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찬성 4명, 반대 1명으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시간 반 뒤 열린 본회의에서 이 수정안에 대한 다른 정당 의원들의 반대가 이어졌고 획정안을 무시하는 것은 법을 따르지 않는 것이고 지역의 여망을 무시하고 대구에서 일당 독재를 하면서 흑탄물 정치를 계속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절대 다수가 하나의 정당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거대 정당의 후보가 아니면 당선되기 힘든 이 지역에서 소수 정당과 정치 신인들이 과연 기회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방청석을 가득 메운 시민단체 회원과 소수 정당들의 항의도 터져나왔지만 민주주의 발산하는 자유한국당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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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의에 참석한 자유한국당 소속 시의원 전원이 수정안에 찬성하면서 찬성 20, 반대 6으로 결국 또다시 4인 선거구는 무산됐습니다. 한편 이번 선거부터 전체 구군 의원 숫자는 변함이 없는 가운데 서구와 남구는 1명씩 줄고 달성 군 의원은 2명 늘어나게 됐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네, 이렇게 또다시 자유한국당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선거구가 개편되면서 지방정치에도 적잖은 악영향을 미치게 됐습니다. 정치 불신과 무관심으로 정치는 계속해서 뒷걸음칠 수밖에 없습니다. 보도에 양관희 기자입니다. 4인 선거구안은 2006년 지방선거 때부터 4차례 대구시의회에 제출됐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단 하나의 4인 선거구도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한나라당과 새누리당, 그리고 자유한국당 공천이 곧 당선으로 이어지면서 군소 정당이나 정치 신인은 출마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대신 무투표 당선은 속출했습니다. 4인 선거구를 둔다는 것은 다양한 정치 세력들이 진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입니다. 경쟁하지 않는 독점적인 정치를 바꾸겠다는 제도였습니다. 유권자보다 당 공천이 중요하다 보니 지방의원은 공천권을 진 국회의원 선거 조직으로 전락했다는 지적도 받습니다. 기초의원 무용론이나 당 공천을 없애야 한다는 의견까지 끊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선거구 획정 과정이 지방자치의 본질을 이렇게 증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치적 불신을 가속화시키는 그런 역행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선거구 획정 과정을 독립시키는 과정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당 독점 구도에서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인 4인 선거구 쪼개기로
중앙에 예속된 지방 정치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네, 지방선거가 가까이 다가오면서 이 정당별 후보군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른미래당 준비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바른미래당 유성걸 대구시당 위원장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바른정당이 출범한 지 1년 만에 국민의당과 합쳐서 이제 바른미래당이 됐지 않습니까? 예. 아직은 합당에 따른 그런 시너지 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은 것 같은데요. 지방선거를 앞두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요. 현재 뭐 어떤 전략 가지고 있습니까? 예, 저희 바른미래당이 법적으로 통합된 지는 딱 오늘이 한 달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평창 동계올림픽이라든지 또 미투 운동이라든지 또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이런 큰 사회적 큰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컨벤션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지율도 답보 상태이고요. 그러나 지방선거가 6.13 지방선거가 80여일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80여일 동안에 우리 바른미래당이 참신하고 유능하고 그리고 또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후보를 공천을 한다면은 저는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특히 지금 대구의 그 유권자들 마음을 정하지 못한 분들이 많게는 40%, 30에서 40%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양극단을 제외한 아주 중도 보수의 분들을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밑바닥부터 죽어라고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동층을 잡기 위한 좋은 후보 영입을 말씀하셨는데요. 아무래도 가장 큰 관심은 대구시장 후보지 않겠습니까? 뭐 유승민 대표께서도 뭐 언급을 몇 차례 하셨는데 현재 뭐 진행 사항은 어떻습니까? 예, 지난번에 유승민 당대표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여러 차례 대구시장 후보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열심히 아마 찾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최근에 했던 기자회견에서는 당내에도 유능한 인사가 있다. 그리고 또 대구의 경제를 위해서 또 대구 발전을 위해서 할 그런 능력 있는 후보를 곧 찾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중앙당 차원에서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구시당 위원장으로서는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앞서 뭐 중점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오늘 대구시의회에서 4인 선거구를 결국은 무산시키지 않았습니까? 뭐 바른미래당에서도 4인 선거구를 굉장히 요구를 많이 해왔는데요. 뭐 어떤 입장이십니까? 대구시 의원 분포를 보면은 전체 한 80% 정도가 자유한국당 소속입니다. 이번 결정은 다수의 힘을 믿고 시민들의 소망을 무시한 아주 잘못된 그런 처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해야 되는 말하여 선진국형 합의적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들의 소망을 짓밟은 그런 사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으로 앞으로 있을 6.13 지방선거에서 이러한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 유권자가 심판을 하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표의 등가성이라든지 다양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반드시 관철을 돼야 하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이 준비하고 있는 대구 지역의 뭐 대표적인 그런 공약이라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예, 저희 그 바른미래당은 대구 경제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대구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또 대구 경제뿐만 아니라 대구의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공약을 앞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구의 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첫 번째 사항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대구의 공항 관련된 사항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대구의 먹거리, 미래 성장 동력 차원에서 본다면은 K2와 대구 공항은 통합해서 이전을 해야 됩니다. 이전하고 난 뒤에 대구의 먹거리를 또 신성장 동력 차원의 개발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지금 대구의 취수원 문제가 굉장히 큰 이슈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공약으로 앞으로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는 후보가 최종적으로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후보가 확정이 되면은 그 확정된 후보와 함께 지역 공약을 개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대구검찰이 대구은행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걸까요?
비자금 수사와 채용비리 수사 모두 의지 자체가 없는 것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은행 박인규 행장은 이른바 상품권 깡을 통해서 비자금 30억 원을 만들었습니다. 경찰은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받고 2차례 영장을 신청했지만 2번 다 검찰이 기각했습니다. 비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부분을 제대로 밝히지 못했다는 게 이유입니다. 결국 사건은 경찰의 손을 떠나 검찰로 넘어왔습니다. 검찰 특수부가 형사부 인력까지 지원받아 수사를 하고 있다지만 2달이 지나도록 뭐 하나 밝혀놓은 것이 없습니다. 검찰의 그 엄정한 수사 의지가 부족한 거 아니냐. 그리고 대구 지역 사회의 어떤 그 정경 관 이런 유착 관계가 작동한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건인 대구은행의 채용비리 수사도 한 달이 넘었습니다. 지난달 9일 대구은행을 압수수색하면서 행장 휴대전화까지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요란한 수사 신용만 있었지 이렇다 할 만한 알맹이는 아직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반발하고 있고 검찰에 대한 지역민들의 신뢰 문제까지 달려있어 마냥 수사를 미루기만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검찰은 박 행장 소환 조사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소환 조사한다면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박 행장을 언제쯤 소환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지방분권 개헌 추진 대구회의와 지방분권 개헌 추진 경북회의는 오늘 대구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지방분권 개헌 약속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 개헌을 약속한 만큼 집권 여당은 물론 야당도 개헌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앞서 청와대는 내일부터 사흘 동안 개헌안을 주제별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공항 통합 이전이 정치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정태욱 의원은 국방부가 공항 이전 후보지로 선정한 군위와 의성은 대구와 너무 멀다며 국방부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민항을 담당하는 국토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재수 대구시장 예비후보도 대구공항 통합 이전 추진은 여론 수렴 같은 충분한 논의 없이 졸속 추진한 것이라며 1인 시위를 했습니다. 대구 상공회의소는 임시의원 총회를 열고 제23대 회장으로 이재하 삼보 모터스 회장을 추대했습니다. 새로운 임원단도 구성하고 회장 이취임식도 열렸는데요. 새로 취임한 이재하 대구 상공회의소 신임 회장의 포부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대구시가 선도적으로 투자 중인 미래 성장 산업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국제화 시대에 기업들이 수출과 투자 활동을 활발하게 펼칠 수 있도록 현지 진출 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동서간 화합과 공동 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대구와 강주의 기업들이 참여하는 민간 차원의 달빛 동맹 조직을 만들겠습니다. 한국 GM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대구 경북 협력업체 20여 개가 오늘 오후 구미 남선 알미늄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일학 의원을 비롯한 여당 국회의원과 대구시 경상북도 관계자를 만나 대책 마련을 호소했습니다. 이들 협력업체 대표들은 GM 사태 장기화에 따른 경영 어려움을 설명하고 정부와 자치단체에서 협력업체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4.20 장애인 차별 철폐 대구투쟁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관련 핵심 의제를 지방선거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수용시설에서 불거지는 인권 유린 문제를 해결할 것과 장애인 자립에 필요한 주거, 활동 보조와 관련한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4.20 장애인연대는 오늘 핵심 의제 발표를 시작으로 각 후보나 정당에 정책을 설명하고 질의서를 보낸 뒤 다음 달 중순에 정책 수용 후보를 공개적으로 발표할 방침입니다. 안동과 대구, 부산 등 낙동강 권역 환경단체들이 오늘 경북도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봉화 석포제련소에서 발생한 낙동강 오염 사고와 관련해 환경당국의 단호한 법 집행을 촉구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영풍그룹이 지역민 생계를 핑계로 석포제련소에 내려진 조업 정지 처분을 무력화시키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 환경단체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수질 오염 사고는 예외 없이 엄격한 철퇴가 가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도망가다 다시 교통사고를 낸 경찰이 입건됐습니다. 구미경찰서는 지난 12일 밤 11시쯤 구미 시내에서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몰다 주차된 차 2대를 들이받고 도망가다가 신호 대기 중인 또 다른 승용차를 추돌한 혐의로 33살 A순경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A순경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83%였습니다. 도박으로 돈을 잃자 돈을 딴 사람에게 안갚음하려고 자해를 한 뒤 살인 미수범으로 몬 50대가 경찰에 잡혔습니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돈을 딴 상대를 살인 미수범으로 몰아 경찰에 신고한 53살 A씨를 무고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말부터 지인들과 함께한 도박에서 400만 원을 잃자 돈을 딴 55살 B씨에게 원한을 품고 스스로 자해한 뒤 B씨에게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은 식육점 주인 39살 A씨에 대해 원산지 표시 법률 위반으로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3월부터 최근까지 수입산 쇠고기와 돼지고기 35톤을 한우와 국내산으로 속여 팔아 4억 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농관원은 A씨가 판매 장부를 고의로 없애는 따위의 죄질이 나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는 장기간 기업이 입주하지 않았던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영일만 산업단지 외국인 투자 지역을 축소하고 국내 기업에 분양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09년 영일만 산업단지 일부를 부품 소재 전용단지이자 외국인 투자 지역으로 지정했지만 10년이 다 되도록 전체 5개 블록 가운데 3개 블록만 기업이 입주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상북도는 1개 블록을 외국인 투자 지역에서 해제하고 국내 기업에 분양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